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입니다. 국가적으로 국정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분주합니다. 융합과 창의성을 강조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이 삶의 기반인 산업이죠. 농업적으로도 이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농업이 만난 창조 농업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더리더는 첨단 기술 농업을 통해서 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를 꿈꾸는 주인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팜의 박흥동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팜 박흥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팜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이것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이지, 팜, 뭐 쉽게 농업, 뭐 이렇게 이제 뜻으로 뭐 해석이 네, 돼도 되나 이러고 싶은데. 예,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좀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체다라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이지팜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모르시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고요. 이지팜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지팜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제 연사이기도 하신 최영찬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농업정보화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90년대부터 절실히 깨닫고 그때부터 대학원생들과 함께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학생들의 힘으로 좀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졸업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만들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네. 2000년도에 회사를 만들게 되었죠. 2000년 5월 8일 날 저희 창업일인데요. 그때 만들 당시에 저희 창업 이념은 농업에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이 창업 이념을 가지고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한 75명 정도 되고요. 매출은 80억에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가 와,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주 사업 분야는 첫 번째는 우리 창업할 때 만들어졌던 그런 양돈, 양계 이런 생산관리 프로그램들에다가 더 몇 가지 더 보급해서 계속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팔아볼 수 있는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업에는 산지유통센터 같은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 정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농업에 IT를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IT가 결합되는 IT 융복합 자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로까지 저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쭉 풀어나가면서 농업 한 분야만 줄기차게 현재 14년간 달려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회사를 차리면서의 어떤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농업 그리고 정보를 융합해보자라고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농업 쪽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정보기술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와 닿는 부분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만만치 않게 많았을 거다 싶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도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희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농업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이해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정보 시스템까지 같이 결합하는 그런 융합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곳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농대를 나왔지만 일반 생산이라든가 경제는 가르치고 있지만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고 풀어나오고 싶은데 그런 인력들을 어디 시장에서 사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계속 길러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질적으로 좀 애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 모토가 됐던 그 양돈 생산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현재 상당히 보급이 돼가지고 그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양돈 농가들의 구축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는 생산량 예측까지 해나갈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이걸 풀어가려면 빅데이터라든가 또 통계 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 풀어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을 뽑기가 좀 힘듭니다. 한계가 있군요. 비용도 네. 좀 비싸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애로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그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 그리고 순천대학교 이런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저희들이 좀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인력을 양성하고 이 양성된 인력을 저희들이 받아주는 이런 MOU 계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뭐 정식 과정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식품 IT 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고 있고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좀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창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 이미 이집하면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농업과 그 기술을 뭐 융합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타민 네, 창조 비타민 과제죠. 프로젝트인가요? 네.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지만 농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IT를 접목시켜서 보다 큰 뭐 창출 능력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획이 나온 건데 그 이집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멀게 느껴지지만 확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타민 과제의 A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A가 네네. 에그리컬처입니다. 농업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5%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농업에는 많은 과학적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뭐 특히 시설 원예나 양돈장과 같은 그런 시설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는 많은 기자재와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들 장비에 IT가 기랍되어 각각의 시설과 환경을 제어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각기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보면 최근에는 이들이 결합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IT가 결합돼서 양돈 기자재나 시설 원예에 있는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과 같이 결합하는 이런 쪽으로 산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이집팜이 잘하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기술을 저희들이 내놓고 또 기술 기자재 업체들은 기자재 업체들로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만들어서 네네. 같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농식품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채를 집에서 먹게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노력이 있고 그것을 가공하는 쪽이 있고 이것을 또 유통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이것을 사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UIT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뭐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IT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뭐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뭐 선도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뭐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UIT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도 하고 네. 사람과 사물이 소통하는 거,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 광고를 보면 자동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서는 이런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속에는 많은 UIT 장비들과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면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단계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던 시스템들, 정부가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생산 이력 시스템이라든가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구축됐지만 원활하게 잘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한계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정부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농가들이 사실 보면 정부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PC에 가가지고 컴퓨터에 가서 뭔가 기록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좀 비어있는 구멍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는 시대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네. 아주 농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농가들이 PC에 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농가의 호주머니에는 컴퓨터가 들어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꺼내보고 검색도 하고 기록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UIT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와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단위 제품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네덜란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설 원예를 제품들을 넣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부분은 인터넷 환경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모바일까지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서비스를 더 잘해 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정보 서비스단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농업 IT 융합의 그 잠재력은 정말 앞으로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그 농산물이나 뭐 각종 것을 이제 산지 유통할 때 이력을 뭐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훼 생산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화훼 생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화훼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보통 화훼라든가 파프리카, 딸기 이런 농업은 주로 이제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농업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농업을 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이란 하늘과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서 세 가지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편농입니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후농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이물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농입니다. 농업인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정책을 내세우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 IT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보면 편농을 보면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농사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 농가나 파프리카 같은 시설 원예 농가를 보면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후가 변한다든가 또는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일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데 IT가 접목돼 가지고 물을 준다든가 또는 온도가 변하게 되면 측창을 개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 농부가 하우스 안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 그럼 물을 줘야 되겠네. 클릭하면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미 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그 후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문이 남게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시설 원예 쪽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난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적의 기상 환경에 맞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난방을 틀어서 작물이 가장 원하는 온도에 맞게 이제 관리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작물에 가장 맞는 환경에 맞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작물도 높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품질로 되는 이런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 농가들은 그동안 사실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존 농업에 대비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비해서 탄소를 저감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저탄소 인증까지 받는 농업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농 그리고 후농, 상농은 어떤 측면인가요? 저는 이렇게 편해지고 돈을 남을 수 있게 되면 농업인이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또 베이비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는 편하게 기농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보면 상농으로 대접받게 되면 농업 쪽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 화훼뿐만이 아니라 축산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이름이
피그 플랜 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름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피그 플랜은 저희들이 회사를 창업할 때 모태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피그 플랜 웹은 10년이 정도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 옛날 CD로 보급하는 시대까지 포함하면 15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피그 플랜 말 그대로 양돈 농가들이 생산 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피그 플랜은 양돈 농가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무실 때까지 항상 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가 오늘 몇 마리를 새끼를 낳았고 사료는 어떻게 먹었고 병은 뭐가 걸렸는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산 농가 성적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산을 즉 피그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비해서 10% 이상의 생산성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피그 플랜은 양돈 생산 농가의 한 30%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나머지 70%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저희들 프로그램이 이제 30%에 도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궁금증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키우고 농민들에게 득이 될 만한 시스템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확 키운 생산량 자체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뭐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이제 뭐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경기 사이버 장터라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 지자체들의 쇼핑몰을 운영도 해주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농산물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매출이 뭐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가는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산에 친숙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농업인으로서 발전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을 더 많이 살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더불어 가지고 저희들은 농업인들에게 전자상거래를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게 교육과 컨설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2001년도, 2000년, 2001년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모토를 내건 게 있습니다.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농업인들에게 냉장고를 팔겠다라는 모토를 저희들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풀어나가게 되면서부터 포장재라든가 박스, 디자인 여러 가지 소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주위에서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조달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마진을 좀 남기고 농가들이 물건 파는 부분들은 좀 저가로 진행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생각만 그렇게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 농업 정보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요. 또 더불어 이 농가가 적극적으로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컨설팅, 교육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입니까? 예, 저희들 주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교육과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한 2001년도 당시에는 농촌의 인터넷 환경도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그 당시 ADSL이라고 하죠. 그게 잘 보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 농업인들도 이메일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전자상거래 하자고 부탁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쇼핑몰도 구축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이런 걸 위해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나름 유명 강사로 소문나기도 했었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쇼핑몰도 구축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사이버 장터가 제가 처음 만든 이제 사이트가 되는데 2001년
7월 13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때 오픈을 하고 과연 주문이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날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11건 이렇게 쭉 늘어났고 그때 들어온 주문을 농가들에게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송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농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네. 하면서 농가들이 하나하나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던 농가들이 지금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면서 주위의 농산물도 다 팔아주는 이런 네. 농가들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오. 저는 이지팜이 그런 데 많이 기여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버 장터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포털에 치면 이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한번 검색을 해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네. 사이버 장터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사이트거든요. 경기도가 운영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농가의 순수 직거래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그 직거래를 다 유용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농촌으로 옮겨져 가는 어떤 젊은 인구층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또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이제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해들게 됩니다. 농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뭐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농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식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뛰어넘는 경쟁력이 바로 지식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절대적인 소비 국가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보면 같은 값이면 우리 농산물을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푸드 마일리지, 그다음 또 동물복지 이런 다양한 인증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동물복지로 생산한 양돈이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정부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앞으로 점점 베이비 부머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촌으로 와서 원활하게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 주위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농촌으로 와서 작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자기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이렇게 직거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사 기술이 서툴기 때문에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IT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면 베이비 부모들이 농촌으로 원활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개척 시장에도 정부가 나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행부에 보면 전자정부 수출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개발도상국에 전자정부를 수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정부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 도달해 되어 있고요. 사실 그 개발도상국을 보면 대부분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특히나 우리 농업 쪽에서 구현해왔던 정부 시스템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검역정보라든가 유전자 정보의 TV를 구축한다든가 농업 정책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에 다 구현된 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자정부 수출 사업으로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농업이라는 분야가 180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잠재력도 만만치 않은 농업인데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할 겁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갈 길이 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지팜의 앞으로의 계획을 있다면, 그리고 대표님 개인적인 포부도 좋고요.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배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가르치는 농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농산물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지 생산성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이 뭐냐면 한 덩어리 한 평에 얼만큼 생산량이 나오는가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이 얘기는 노동을 가지고 하나의 땅에 최고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런 농업 기술에다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또 정보 기술이 결합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뛰어넘을 수 있는 ICT 융복합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하고 IT 서비스를 보급해왔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중국과 일본까지도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지팜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세계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창업 당시에 그런 이념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저희 이지팜이 만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더 많이 구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 이지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창조 농업의 잠재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통, 가공,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지팜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 농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지팜의 박흥동 대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